적도파 방정환의 연표. 1899년 11월 9일 한성부 서부 적선방 야주현계에서 어물전과 싸전을 경영하던 황경수의 장남으로 태어나다. 1905년 7세 고성 소학교 유치반에 입학하다. 1907년 9세 집안의 사업 실패로 도정국 및 사직골의 초가집으로 이사하다. 원래 대단히 큰 기와집에서 살았으나 학교에서 먼 곳으로 이사하여 오가는 길도 멀었고 도시락도 못 사가고 대고무댁으로 쌀 꾸러 다니기, 전당포 다니기, 물 길어오기 등의 일을 하다. 1908년 10세 어려서부터 천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10살 나이에 소학생으로서 소년 입지회를 조직하여 동화구연, 토론회, 연설회 등의 활동을 하다. 초기 회원은 8 내지 9명이었으나 1910년 16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시천교회 소년 입지회와 조직 시기, 활동 내용, 회원 자격 등이 일치한 것으로 보아 권병덕 총재의 도움이 있었다. 1909년 11세 사직동 매동 보통학교에 입학하다. 1910년 12세 10월 4일 집이 사직동에서 근동으로 이사하여 미동 보통학교 2학년으로 전학하다. 1913년 15세 3월 25일 관립 미동 보통학교 현 서울 미동 초등학교를 졸업하다. 11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설린상업학교 현 설린인터넷 고등학교에 입학하다. 1914년 16세 설린상업학교를 중퇴하다. 당시 담임교사와 부친은 공부를 계속하기 바랐으나 설린상업학교에서의 공부는 방정환이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었다. 문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현실은 조선은행 서기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 심했다. 1915년 17세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월급 5원의 총독부 토지조사국 측량사 보조 업무 일을 하다. 1916년 18세 조선 총독부 토지조사국을 사직하다. 조선인 토지를 수탈하는 토지조사 사업을 담당하여 지탄을 받는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사직 후 천도교 청년회, 개벽사, 천도교 소년회 등의 천도교 기관에서 일했는데 부친이 성실한 천도교 신자였고 자신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17년 19세 4월 8일 천도교 제3대 교주인 의암 손병희의 셋째 딸 손용화와 중매 결혼하다. 이로 인해 천도교 내에서 입지가 강화되었으며 일본 유학 전까지 처가에 머물며 청년 운동을 펼치다. 1918년 20세 7월 장인 손병희의 권유로 보성 전문학교 법과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다. 7월 7일 이중곽과 공동 발기로 경성 청년구락부를 결성하다. 1919년 21세 손병희를 도와 3.1운동에 참가하다.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다가 일본 경찰이 들이닥치자 등사기를 우물속에 던져넣어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다. 이때 고문을 받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적도 있는데 당시 동료들 몇 명은 감옥에서 옥사까지 했으니 고초가 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때부터 방정환은 위험 인물로 분류되어 고등계 형사들에게 끊임없이 감시를 받았다. 1920년 22세 3월 여류시인 이력 김원주의 요청으로 신여자지에 참관 동인이 되다. 6월 천도교 청년회
문천지회 주최 특별 강연회에서 개벽 선언을 강의하다. 8월 개벽 3호에 번역 동시 어린이 노래 불 켜는 일을 발표했는데 이 글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다. 9월 개벽 도쿄 특파원과 천도교 청년회 도쿄 지부의 회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에 가다. 1921년 23세 2월 말에서 3월 초 얀군안의 민원식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천도교 청년회 도쿄 지부 전원이 10여일간 감옥에 갇히다. 동화작가 선언을 하다. 아동문학과 소년운동의 뜻을 두고 활동하기로 하다. 4월 토요대학 전문학부 문화학과에 청강생으로 등록하다. 5월 1일 개벽사 주관인 김기전, 이정호와 함께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다. 6월 17일 여름방학을 맞아 동경 유학생 순강단의 일행으로 한 달여간 잘 살기 위하여란 제목으로 부산, 논산, 호남선 직영역 앞 김제, 강경, 서흥, 서리원, 안악, 해주, 송화 등에서 강연하다. 이때부터 전국 순회 강연을 통해 뛰어난 이야기꾼으로 활약했는데 강연 내용은 어린이들을 위해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지나치게 상하관념과 나이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 아래에서 사회적 약자들인 어린이들이 천시와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며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조선 사람의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어린이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열다. 11월 10일 천도교 청년회 동경지회장으로서 태평양 대회를 계기로 청년을 선동하여 저항운동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박달성 등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2년 24세 3월 30일 일본 토요 대학을 퇴학하다. 5월 1일 천도교 소년회 창립 1주년 기념으로 어린이날에 제정하다. 5월 19일 장인 의암 손병희가 병 보석으로 풀려나 서거하다. 7월 안델센 동화, 그림 동화, 오스카 와일드 동화 등을 번안한 세계 명작 동화집 사랑의 선물을 출간하다. 1923년 25세 3월 16일 도쿄에서 아동문제연구회인 색동회의 창립 모임을 하다. 3월 20일 어린이 창간호가 발행되다. 3월 30일 도쿄에서 색동회를 창립하다.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다. 이날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어린 동무에게, 소년운동의 기초사항, 어린이날의 약속 등의 선전문이 시내에 뿌려지다. 7월 23일 색동회와 어린이사회 공동 주최로 전선 소년 지도자 대회를 7일간 개최하다. 9월 22일 천교도당에서 가을놀이 소년소녀 대회에서 동화 구연을 하다. 11월 18일 25일 경성도서관에서 소파 동호회가 열리다. 일본에서 완전 귀국하다. 1924년 26세 경성도서관 주최로 매 공일날마다 소파의 동화회를 열다. 3월부터 신여성의 편집견 발행인을 맡다. 5월 1일에서 4일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다. 1일 어린이 대회, 2일 어머니 대회, 3일 아버지 대회, 4일은 노동소년 위안회 및 원효회를 개최하다. 각 지방 12개 처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고 소파는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후원하다. 8월 제2회 전국 소년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여 140여 개의 단체가 참가하다. 1925년 27세 3월 20일에서 30일 어린이 창간 2주년 기념 행사로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소년 소녀 대회를 열다.
5월 1일 어린이날 행사를 하다. 우리의 희망은 어린이, 앞날의 임자는 어린이, 내일을 위하여 어린이를 키우자 등의 현수막을 들고 직접 작사한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며 시가 행진을 하다. 5월 23일 정홍교회 주도하에 경성 소년지도자 연합 발기총회를 열다. 5월 31일 이 회의 명칭을 경성소년총연맹으로 바꾸고 창립총회를 열었으나 일제가 이 명칭을 허가하지 않아 5월회라고 바꾸다. 이 회가 무상계급 운동을 표방하는 까닭에 탈퇴하게 되고 정원교회 사회주의 소년운동과 소파의 민족주의 소년운동으로 양분되다. 7월 부산에서 압록강까지 전국 각지를 다니며 소년 문제를 강연하다. 9월 이후 어린이집은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일키다. 1926년 28세 제4회 어린이날 행사는 소파의 민족진영과 정원교회 사회주의 진영이 각각 따로 준비하였으나 순종의 국장일과 겹쳐서 무산되다. 소파의 사랑의 선물이 열판 발행을 돌파하다. 10월 경으로 지방으로 휴양을 가다. 1927년 29세 2월 16일부터 경성 방송국에서 한국어, 일본어 혼합 단일 방송이 시작되자 어린이와 직업이란 제목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다. 10월 16일 민족진영의 소년운동협회와 무산소년운동단체인 의원회가 통합하여 조선소년연합회를 창립하고 위원장이 되다. 어린이날을 5월 첫 일요일로 할 것을 결의하다. 이에 어린이는 4개월이나 빠져 총 8개월밖에 발행되지 못하였다. 1928년 30세 어린이 10년 후에 글이 문제가 되어 총독부 경로국의 압수 명령으로 배포된 책을 몰수당하다. 소파는 이에 해결을 위해 총독부와 교섭했으나 실패하다. 3월 25일 천도교 기념관에서 조선소년연합회의 제1회 정기총회를 열어 회의 명칭을 조선소년촌동맹으로 바꾸다. 다음날 신임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구체화시키자 탈퇴하다. 5월의 첫째 일요일에 제6회 어린이날 행사를 열다. 10월 1일에서 10일까지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를 개최하다. 이 무렵 어린이집에 대한 총독부의 검열이 심해 일부 글이 삭제되고 강연회와 동화회가 금지되다. 1929년 31세 어린이 3월호를 조선 자랑호로 꾸며 조선의 지리, 기후, 온돌, 특산, 산수, 의복, 인정, 동요, 힘, 도량, 담력, 소화, 음악, 운동, 어학 등을 자랑하는 내용이었지만 전문을 삭제당하다. 어린이 7권 사호는 거의 대부분의 원고가 삭제당하다. 이 무렵 어린이집과 일제는 첨예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집은 여러 형태의 글로써 민족 정신 고취에 열을 올리고 일제는 그것을 삭제와 압수와 불허로 막는다. 1930년 32세 어린이 3월호는 창간 7주년 기념호인 동시에 조선 제1호로 꾸몄다. 여기서는 조선에서 제일 큰 산, 강, 책, 종을 비롯하여 제일 오래된 건물, 제일 쌀만이 나는 곳, 금만이 나는 곳, 덥고 추운 곳 등을 소개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구취하려 하다. 이 무렵 많은 어린이 지사와 분사가 전국에 설치되다. 어린이집의 평균 발행 부수는 3만 부를 상회하였고 별건곤이 3만 부 정도, 학생이 1만 부를 발행하였다. 11월 1일 천도교 청년당 주최 포독 대강연회에서 강연하다. 11월 잡지사 일로 일본에 가다.
1931년 33세, 과로와 비만에 엄청난 골초였던 탓에 지병인 고혈압과 심장염이 악화되었고 결정적으로 동아일보의 신동아 창간으로 인해 개벽의 판매 조직이 와해되면서 스트레스가 겹쳐 자리에 눕게 되다. 7월 23일 친구들에게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라는 말을, 자식들에게는 공부 잘 해야지 라는 말을 남기고 여보게 밖에 검정말에 검정 마차가 와서 검정 옷을 입은 마부가 왔으니 어서 가방을 내어다 주게 라는 말을 남기고 운명하다. (1957년) 26주기 소파를 기리기 위해 새싹교에서 소파상을 제정하다. 1971년 40주기 7월 23일 색동회에서 남산공원에 소파 방정환상을 건립하다. 1978년 10월 20일 소파에게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하다. 1980년 8월 14일 소파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다. 소파의 필명 이야기. 필명이란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이름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도 20여 개가 넘는 필명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는 글을 쓸 사람이 많지 않아 같은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고 일제히 검열과 탄압을 피해 누가 글을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하려 함이었다. 낄낄 박사. 소파가 어린이 잡지의 우스운 이야기 등을 쓸 때 사용했던 필명이다. 이 필명으로는 꼬부랑 할머니라는 말놀이 성격이 강한 작품이 있다. 시옷 히읗생. 소파가 10대 후반 문학 청년 시절에 최남선 선생이 내신 잡지 청춘의 독자 문예의 시, 소설, 수필 등을 투고하면서 사용했던 필명이다. 소파 방정환의 맨 앞자 글자 소의 시옷과 맨 끝 글자 환의 히읗을 따서 만든 필명이다. 소파, 잔물. 방정환 선생의 호로 대표적인 필명이다. 소파는 작은 물결이라는 뜻을 지닌 한자어로 우리말로는 잔물이라고도 한다. 북극성. 탐정소설 77단의 비밀, 동생을 찾으러 등을 쓰셨을 때 주로 사용한 필명이다. 변함없이 늘 묵묵히 하늘을 지키며 길 잃은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북극성의 모습은 한평생 어린이 운동에 헌신했던 소파의 삶을 떠오르게 한다. SW생. 필명 시옷 히읗생의 영어 이니셜로 방정환의 필명 SP생과 CP생을 조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필명이다. 길동무.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뜻의 필명이다. 이 필명은 어린이들과 함께 나아가는 동무이기를 바랐던 뜻으로 지은 필명이다. 삼산인. 어린이에서 과학, 지식, 상식, 만들기, 놀이, 취미 등을 소개할 때 많이 사용하던 필명이다. 일기자. 신문, 잡지 등 여러 매체에서 기자들이 익명으로 글을 쓸 때 흔히 사용했던 한 사람의 기자라는 뜻의 필명이다. 몽중인. 꿈꾸는 사람, 꿈속 사람이라는 뜻의 필명으로 어린이의 외국 동화를 번역하거나 번안할 때 주로 사용한 필명이다. 쌍S생. 이 필명은 삼산인, 성서인, 소파생 등의 영어 이니셜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필명으로는 풍자, 비판, 탐사, 보도의 성격이 강한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다. 성서인. 어린이 사권4호에 발표된 동화 굉장한 약방문은 북처에는 삼산인으로 북문에는 성서인으로 되어 있으니 동일인이라고 판단된다.
운전건사, 구름정원이라는 뜻으로 소파가 경성 청룡구락부 시절 펴낸 은혜잡지 신청년의 수필, 시, 산문 등을 발표할 때 사용했다. 은파리, 소파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이나 나쁜 사람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비판하는 글을 쓸 때 사용했던 필명이다. 몽견초, 꿈에 본 풀이라는 뜻으로 어린이의 만년사초와 금시기를 비롯해 슬픈 이야기를 발표할 때 사용한 필명이다. 목성, 일본에 가서 개벽사의 도쿄 특파원 기자이자 천도교 청년회 도쿄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무렵에 자주 사용하던 필명이다. CWP, 정원의 영어 이니셜에서 나온 필명으로 경성 청룡구락부 시절 펴낸 문예잡지 신청년에서 타고르의 시를 번역할 때 사용한 필명이다. 지읒 피읒생,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스님으로 유명한 한용운 선생님이 내신 불교잡지 유심의 작품을 토거했을 때 사용한 필명으로 나중에는 이섭우화를 번역할 때 사용했다. SP생, 선생님의 호인 소파의 영어 이니셜로 수필 2억의 신년, 소설 사랑의 무덤 등을 발표했다. 파영, 물결 그림자라는 뜻으로 수필이나 활동사진 이야기 등을 쓸 때 사용했던 필명이다. 소파의 어록, 어린이는 결코 부모의 물건이 되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성사회의 주문품이 되려고 낳는 것도 아닙니다. 그네는 훌륭한 한 사람으로 태어나오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 독특한 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자유롭고 재미로운 중에 저희끼리 기운껏 활활 뛰면서 훨씬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금일의 생활은 비록 이러하여도 내일의 생활은 잘 될 수가 있겠지. 이 다만 한 가지 희망을 살리는 도리는 내일의 호주, 내일의 조선 일꾼 소년 소녀들을 잘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한 가정을 살리는 데도 그렇고 조선 전체를 살리는 데도 그렇고 이것뿐만은 확실한 우리의 활로입니다. 어린이는 시인이고 가인이다. 나의 가장 사랑하고 귀해하는 어린 동무, 어린 시인에게 무엇이든지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하여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 이 생각으로 나는 이 값있는 선물 동화를 손수 만들기 위하여 이 새로운 조그만 예술에 붓을 댄다. 5월 초하루, 이날에 새로 뻗는 새 힘과 새싹과 같이 우리 어린 동무들도 희망 많게 자라고 커가야 할 것이고 어린이들의 앞길에 영원한 행복이 있어지라고 우리가 특별히 이날을 따로 잡아 어린이의 날로 잡고 세상의 많은 어른들과 함께 생각하고 일하고 빌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은 뒤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한 겹 앞서 나아가는 일꾼은 어린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은 결코 2, 3, 10년 전 낡은 사람의 뒤를 따라갈 사람이 아니요 이때까지 어른이 가지 못한 곳, 가다가 못 간 곳에 새 길을 열고 새 걸음을 걸어 나갈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은 항상 크고 뻗어나고 자라가는 것인고로 잘 자라기 위하여는 자연과 많이 친해야 한다는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지나간 일입니다. 새로운 정신과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지런해야 할 때입니다. 불행을 겪을 때마다 더욱 굳세게 이기고 나아가는 씩씩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에 충실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있는 일이요 큰 일입니다.